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허 기자의 취재 수첩으로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쉽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하나의 기사가 있어서 그래요. 검찰의 시각에 젖어 있는 검찰 용어라고 해야 될까? 너무 그 언론에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막 최강욱 비서관 소환 요청 뭐 어쩌고 막 그런 그 보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최강욱 소환이란 용어는 과연 옳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소환이란 용어가 얼마나 검찰 시각에 젖어 있는 용어냐면, 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래요.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뭐 불응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보도들 막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소환이란 용어가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마치 뭔가 정당한 업무 집행이나 이런 거를 방해한 것처럼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형사소송법 68조를 보면요, 여러분,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200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소환은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는 출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k, 요청하는 거. 요청에 응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권리인 거죠. 내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내가 뭐 검찰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검찰이 오히려 내 사생활을 방해하겠는데 좀 방해 좀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ask 하는 거죠. 그걸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건데, 언론은 마치 최강욱 비서관이 뭔가 검찰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강욱 소환 요청, 최강욱 소환 거부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 언론이 검찰 쪽 시각에 쩔어 있는 그런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검찰이 마치 법원과 같은 어떤 사회적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보도하는 어떤 그런 법조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검찰 그 주장에 불과한 공소장이 마치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처럼 그렇게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재현 기자는 이 검찰 시각에 절어 있는 잘못된 법조 용어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은 보도들이 나오면 막 지적을 해주세요. 막 댓글에다가 이런 보도, 이런 용어 쓰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기자들 좀 알려주세요. 허재현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댓글을 좀 다시면 어떨까? 자, 우리 김용민 엄마 허재현 기자를 응원해주고 계시죠? 당분간은 제가 김용민 엄마에게 좀 묻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팔로워 수가 많이 없어서 구독자 수가 지금 3만 한 2천여 명 되죠.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기자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5만 명 될 때까지는 우리 김엄마에게 제가 좀 묻어가겠습니다. 엄마, 저 좀 나와주세요. 김용민 엄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영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홍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우리 김엄마의 목소리 듣고 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검찰이 은근슬쩍 퍼뜨리고 있는 검찰의 시각에 젖어 있는 그런 언론의 보도 용어, 법조 용어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한겨레에서 2017년까지 법조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참 여러 가지 그 이제 검찰의 이제 좋은 검사도 봤지만 좀 이상한 검사들도 많이 만났죠. 예, 속으로 욕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 그때 이제 경험 중에 하나인데 검찰 대변인이 계속 그 문자를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곧 완료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막 문자를 보내요. 근데 잠깐만, 이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걸 검찰은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굳이 부르나 보네. 근데 그걸 기자들한테 굳이 왜 이렇게 꼭 설명하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검찰 출입 기자들은 늘 기사를 쓸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용어를 선호해요. 그리고 저같이 법원에 주로 있는 기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영장실질심사도 일종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찰의 용어를 쓸 게 아니라 법원의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법적 절차니까 행정 절차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많은 그 기자들이 이걸 잘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막 기사에 많이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거 검찰의 시각에 젖어 있는 그런 보도예요. 예. 이런 거 좀 우리 사회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찰이 또 막 퍼뜨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검찰 대변인한테 문자 받고 좀 의문을 품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이런 표현들. 예. 아니, 검찰 니들이 뭔데 영장을 기각해? 여러분, 이 기각이라는 건요, 이게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기각할 어떤 판단 주체가 아니에요. 영장 심사하고 뭐 이런 그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심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그 형사소송법상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영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 법원에다가 원래 영장 청구를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검찰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검찰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를 못하고 검찰한테 대신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이 필요하다. 검찰이 신청해 주세요. 청구해 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보내거든요. 그럼 검찰이 웬만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 검찰이 이걸 안 해줘요. 얘네들이. 왜냐? 자기들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예.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자주 싸우죠. 그러면은 이건 만약에 이제 영장 청구 신청을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은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냥 경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에 영장 청구하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렇게 써요. 이 기각이란 법률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그냥 자의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무슨 법률 용어처럼 기각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무슨 검찰이 뭔가 영장 청구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무슨 어떤 사법기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우리 한겨레 후배들 신입 기자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기사 쓰기. 니네들 절대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유로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다 알려줬죠. 우리 한겨레 기자들은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언론사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검찰 대변인이 그렇게 문자로 그렇게 뿌려요. 기각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법률 용어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쓰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이런 보도들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검찰이 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뭐 이런 표현들 달아가지고 보도 막 범람하더라고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 안 받아들여줬다. 목리를 부렸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해야죠. 마치 정당하게 거부한 것, 그 기각한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검찰이 무슨 어떤 뭐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엄단할 방침이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이것도 받아들여줘서는 안 되는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이런 보도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엄단, 직접 수사 지시 뭐 이런 보도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엄단이란 표현은 말이죠. 굳이 이게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엄중하게 처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엄하게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벌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양형의 기준을 정하는 곳은 검찰이 아니고 법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단하는 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판사가. 예. 검찰은 그걸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준 사법기구처럼 그렇게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엄단하겠다 뭐 이런 막 보도자료를 내요. 이거 뭐야? 그 권한을 남발하는 용어를 자기들이 쓰는 거죠. 예. 일개 검찰청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용어를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인식인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사법기구처럼. 예. 이렇게 검찰 시각에 오염된 그런 법률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형, 공소사실, 사법처리. 예. 이런 용어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 용어들은요, 여러분, MBC PD수첩의 박건식 PD님이 신문과 방송 2019년 12월호에 실었거든요.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미리 박건식 PD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리포액트에 이거 그대로 좀 실어서 보도해도 되겠냐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다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박건식 PD가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허 기자, 요즘 너무너무 페이스북을 잘 보고 있어. 진짜 응원해. 이러면서. 참, 제가 물론 많은 시민들한테 격려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런데요. 요즘 같은 처지에 제가 동료 그 진짜 선배 기자들 그리고 되게 그냥 선배도 아니고 사실 많은 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참 많이 주고 계세요. 예, 한겨레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힘이 납니다. 예. 저같이 참 흠결 많은 후배가 망가져서 엎어져 있지 않도록 이렇게들 많이 도와주고들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MBC PD수첩 선배들 그 외에 제가 폐가 될까봐 말은 못하겠어요. 정말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분. 아유 참. 뭐 잠깐 얘기가 따로 샜는데 아무튼 이 그 박건식 PD께서 설명해 준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대신 설명 전해드릴게요. 검찰이 조만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들 보시죠, 여러분. 이 사법 처리란 말도 불분명한 어떤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법률 용어로는 형사처분, 형사처벌 이런 말이 따로 있거든요. 사법 처리는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말이죠. 법원에서 써야 될 그런 말인 겁니다. 예. 이 검찰은요, 일종의 행정 단계인 거예요.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처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법 처리는 어디서 하냐?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과 경찰이 사법 처리에 나섰다. 이런 표현들 언론이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예. 이
법조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시각에 너무 많이 져져 있는 거죠. 예, 검찰이 하는 말들은 다 옳아. 막 이런 어떤 무비판적 시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시각, 그런 게 꼼꼼하게 용어들이 적당한지 잘 안 따져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러분 경계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구형이란 단어 또 제가 이거 참 좀 뭐랄까 좀 개선이 필요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다 보면 뭐 땡땡 씨가 뭐 3년형은 구형을 받았다. 뭐 이런 그 보도들 많이들 보시죠. 그죠?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와, 이게 3년이나 해당되는 범죄야? 깜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구형은요. 선고가 아니에요. 이 선고랑 비슷하게 헷갈리는 그죠? 헷갈리게 들리죠. 예. 근데 구형은요. 이것도 ask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요구할 구자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 판사님 한 3년 정도 실형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처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형량인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에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선고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이건 그러면 검찰의 시각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2조를 보면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도 구형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형은 마치 국가기관이 형을 내린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고랑 비슷한 어떤 권위를 사회적으로 막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영주 전 KBS 사장 검찰이 5년 구형했거든요. 그때 언론이 다 5년 구형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럼 마치 정영주 전 KBS 사장이 우와 엄청난 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검찰의 일방적 생각인 거고 무죄 나왔잖아요. 정영주 전 KBS 사장. 그러니까 이 구형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떤 좀 잘못된 어떤 인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이란 단어를 바꿔야 돼요. 형사소송법에 없는 단어예요. 이런 건. 검찰이 판사에게 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기자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셨죠? 네. 이 기자들도 잘 몰라요. 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에 대해서. 가끔 헷갈려서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황당하죠, 좀. 예. 자, 그리고 또 이 검찰의 권위를 좀 필요 이상으로 더하는 용어가 송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치. 예. 송치. 영어로 얘기하면 샌드죠. 샌드. 보내다란 뜻이죠, 여러분. 경찰은 수사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요. 예. 경찰은 수사 기록 일체를 검찰에 그냥 보냈다 이러면 되지. 마치 송치라는 게 무슨 어떤 사법 처리 과정의 하나로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수사 다 마쳤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다 마치면 어떤 공소 사실을 담아서 법원에 보냈다. 뭐 이렇게 써야죠. 예. 굳이 송치했다 이런 단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뭐 재판에 넘겼다 이런 표현만 쓰면 되는데 굳이 기소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소가 좀 어려운 좀 한자어인데 검찰 시각에서 어떤 재판에 뭔가 이게 사건을 넘겼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 담당 수사 검사 말고 공소 담당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소 담당 검사가 재판에 이제 출석해 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는 막 그런 절차들이 막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기소란 단어 쓰지 말고 검찰에 이 사건을 검찰이 판사에게 이 사건을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굳이 기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좀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이 외에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혐의라는 단어. 혐의. 예. 혐의라는 단어도 여러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혐의를 잡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예. 이 혐의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마치 검찰이 무슨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검찰은 뭐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단어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해외 언론들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뉴욕타임스랑 몇몇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법조 보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해외 언론에서는요, 말이죠. 무슨 혐의,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라고 물론 거기도 이제 쓰긴 쓰는데 거기는 이제 엘리게이션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엘리게이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과도한 무슨 혐의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 뉘앙스가 많이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혐의만 두고 있어도 검찰이 무슨 혐의만 두고 있어도 뭐가 막 이렇게 뭐가 드러났다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리빌이라는 단어를 근데 해외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뭐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경향신문의 유희공 기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해외 언론들은 이 리빌이라는 단어를 웬만해서는 안 써요. 웬만해서는. 제가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The allegations against his family remain unsubstantiated.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다만 remain unsubstantiated. 이걸 꼭 써줘요. 이게 확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꼭 써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마치 막 뭐가 막 드러났다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신 기자들 몇몇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은 조금 너무 검찰 시각에 젖어서 너무 확정하듯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지적을 합니다. 이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좀 언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뭐 개선해야 될 게 우리 박건식 PD께서 좀 지적한 게 신병을 확보하다. 이런 단어 대신 체포하다. 뭐 요렇게 보도하는 게 좀 더 보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검찰 출입 기자들이 왜 이렇게 검찰 시각에 젖은 용어들을 자꾸 쓰냐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법조 3륜이란 용어 많이 쓰잖아요.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고 삼권 분립이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법조 3륜이란 단어는 마치 검찰과 법원이 한 식구인 것처럼 그렇게 좀 보는 시각 이런 게 젖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법조 3륜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조금 잘못된 인식을 자꾸 퍼뜨리는 그런 어떤 일종의 법률 무슨 법조계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 기소, 공판, 처벌 뭐 이런 그 어떤 단어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사법 처리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검찰의 행위가 마치 사법부의 권위를 가진 어떤 행위처럼 그냥 일개 행정부의 어떤 과정일 뿐인데 사법 처리 기관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 신입 교육 시킬 때 저는 이런 거 다 시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신입 기자한테 이런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인식 자체도 잘못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건식 PD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이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지위, 서열 등을 조절하는데 롤랑 바르트, 이분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거든요. 롤랑 바르트는
랑그는 파시스트라는 말로 언어의 권력적 성격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에서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움켜쥐며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일종의 여론 재판을 벌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처럼 불린다. 그죠? 이렇게 쓰셨어요. 이 피의 사실이란 말도 이 박건식 PD께서 이것도 좀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검찰의 주장일 뿐인데 어떻게 사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검찰의 주장 설명 뭐 이런 정도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최광욱 비서관이 언젠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최강욱 검찰의 소환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댓글을 다세요. 허재영 기자랑 박거식 PD가 얘기하는데요. 소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대요. 최강욱 비서관이 출석 요청에 응했다.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출석 요청에 응했다. 통 크게 응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을 좀 다십시오. 우리 기자들을 좀 알려줍시다. 자, 허재현 기자의 취재 수첩 열어드렸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과 보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리포액트 정기 후원에 가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방송의 후원 계좌에 조금씩 여력이 되실 때마다 인사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또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